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으악!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깜짝 놀라 일어나신 적 말이에요. 그 순간의 고통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아이고 내 다리야. 소리가 절로 나오면서 고통 때문에 잠을 다시 이루기도 힘들고, 혹시 이게 단순히 잠자리가 불편해서 생기는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이 뭔가 이상하다고 보내는 신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밤에 찾아오는 불청객, 다리 쥐에 대해서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생기는지부터 시작해서 혹시 숨어있는 질병은 없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쥐가 났을 때 1분 안에 싹 해결하는 특급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궁금하신 부분부터 해결해 드릴게요. 도대체 왜 하필 자다가 쥐가 나는 걸까요? 사실 이건 정말 흔한 일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어르신들께서는 더욱 자주 경험하시죠. 그 이유를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갑작스러운 근육 수축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는 근육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인데요. 이때 갑자기 몸을 움직이거나 뒤척이면서 근육이 예상치 못한 자극을 받으면 놀라서 갑자기 수축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깜짝 놀란 사람이 움츠러드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잠들기 전에 다리를 쭉 펴거나 발끝을 아래로 쭉 뻗는 동작을 할 때 종아리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수분 부족입니다. 우리 몸의 약 70%가 물이라는 거 아시죠?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세포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에어컨을 틀고 자거나 겨울철 건조한 환경에서 잘 때, 그리고 평소에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세 번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잠을 잘 때는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혈압도 낮아지잖아요. 이때 다리처럼 심장에서 먼 부위는 혈액순환이 더욱 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자세로 오래 누워있으면 특정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쥐가 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데요. 우리 몸에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있어서 근육과 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전해질들이 부족하거나 균형이 깨지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하고 갑자기 수축하면서 쥐가 날 수 있어요.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 부족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다섯 번째, 운동 부족 또는 과도한 운동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은 근육이 약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쥐가 날 수 있어요. 반대로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했을 때도 근육이 피로해져서 쥐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등산이나 오래 걷기를 하신 날 밤에 쥐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피로해진 상태에서 잠들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마지막으로 온도 변화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근육도 경직되기 쉬워집니다. 특히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불을 제대로 덮지 않아 다리가 차가워질 때 쥐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에어컨 바람이 직접적으로 다리에 닿거나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밤에 쥐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일반적인 원인들 외에도 때로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자세가 불편해서 생기는 쥐가 아니라 혹시 우리 몸에 숨어있는 질병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닐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다음과 같은 질병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지 정맥류입니다. 다리의 정맥에 있는 판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액이 역류하거나 정체되는 질환이에요. 이렇게 되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특히 종아리 부위에 쥐가 자주 날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다리가 붓거나 무겁다는 느낌을 받으시고 다리의 혈관이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 이런 증상과 함께 자주 쥐가 난다면 혈관외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면 말초신경병증이라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신경이 손상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다리와 발의 저림, 감각 이상, 그리고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쥐가 자주 나면서 동시에 발가락이나 발바닥에 저린 증상이 있다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신장질환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슘, 인, 칼륨 등의 전해질 균형이 깨져서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만성 신부전 환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다리 쥐입니다. 만약 쥐가 자주 나면서 소변량이 줄어들거나 몸이 붓는 증상이 있다면 신장내과 진료를 받아보세요.
네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근육 기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근육 경련이나 쥐가 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피로감, 체중 증가, 추위를 많이 타는 증상 등과 함께 쥐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다섯 번째, 간경화나 간질환입니다. 간은 단백질 합성과 전해질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부족해지고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근육 경련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다리로 가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질환이에요. 이렇게 되면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 다리로 가는 혈액량이 더욱 줄어들면서 쥐가 날 수 있습니다. 보통 걸을 때 다리가 아프거나 저린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일부 약물의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혈압약, 이뇨제, 콜레스테롤 저하제 등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서 때로는 부작용으로 근육 경련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만약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 쥐가 자주 난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밤에 쥐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질병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원인들 때문입니다. 다만 쥐가 너무 자주 나거나 일주일에 3회 이상 통증이 매우 심하거나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한 번쯤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밤에 쥐가 났을 때 1분 안에 싹 해결할 수 있는 특급 마사지법입니다. 쥐가 나면 그 고통 때문에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때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으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 발끝 당기기.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쥐가 난 다리를 쭉 펴주세요. 그리고 발끝을 손으로 잡고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너무 급하게 당기지 마시고 천천히 부드럽게 당겨주는 겁니다.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서 서서히 쥐가 풀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손이 발끝까지 닿지 않는다면 수건이나 끈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발가락 부분에 수건을 걸치고 양끝을 잡아서 당겨주시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 벽을 이용한 스트레칭. 침대에서 일어나실 수 있다면 벽을 이용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벽에서 한 발짝 정도 떨어져서 양손을 벽에 대고 쥐가 난 쪽 다리를 뒤로 쭉 빼주세요. 이때 발 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로 앞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몸을 벽 쪽으로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세 번째 방법, 종아리 마사지. 쥐가 난 종아리 근육을 직접 마사지해주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양손으로 종아리를 감싸듯이 잡고 부드럽게 주무르듯이 마사지해주세요. 특히 뭉친 부분이나 아픈 부분을 집중적으로 풀어주시면 좋아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적당한 압력으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주세요.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종아리 근육을 따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 발바닥 지압. 의외로 발바닥 마사지도 쥐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발바닥 전체를 주무르듯이 마사지해주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쥐가 빨리 풀릴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방법, 온찜질. 만약 집에 핫팩이나 따뜻한 물주머니가 있다면 쥐가 난 부위에 올려주세요. 따뜻한 열이 근육을 이완시켜서 쥐를 빠르게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핫팩이 없다면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짜낸 후 쥐가 난 부위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단, 너무 뜨거우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적당한 온도로 해주세요. 여섯 번째 방법, 걷기. 쥐가 어느 정도 풀렸다면 천천히 걸어보세요. 침실에서 거실까지 또는 화장실까지 천천히 걸으면서 다리 근육을 자연스럽게 움직여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완전히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팁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우선 쥐가 났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위의 방법들을 시도해보시면 대부분 12분 안에 해결됩니다. 그리고 쥐가 풀린 후에도 바로 다시 누워서 자지 마시고 510분 정도는 가볍게 다리를 움직이거나 마사지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다시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도 쥐가 풀리지 않거나 너무 자주 재발한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병원 진료를 받아보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쥐가 난 후에 해결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좋겠죠? 먼저 생활습관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최소 1.5-1리터의 물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는 꼭 물 한 잔을 드세요. 단, 너무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커피나 술은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물이나 이온 음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5-10분 정도 가벼운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아요.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10초씩 3-5회 반복해주세요. 그리고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적절한 온도 유지입니다. 잠들 때 다리가 너무 차갑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특히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직접 다리에 닿지 않도록 하고 얇은 이불이라도 다리를 덮고 주무세요. 겨울철에는 따뜻한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산책, 수영,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런 운동들은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쥐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쥐가 날 수 있으니 천천히 운동량을 늘려가세요. 이제 쥐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이 대표적이에요. 하루에 우유 한 잔 정도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드셔도 됩니다. 그 외에도 멸치, 뼈째 먹는 생선, 깨, 아몬드 등에도 칼슘이 풍부해요. 특히 멸치볶음 같은 음식을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견과류가 마그네슘의 보고예요.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을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바나나도 마그네슘이 풍부한 대표적인 과일이에요. 하루에 바나나 한 개 정도 드시면 쥐 예방에도 좋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도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바나나가 여기서도 등장하네요. 바나나는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그 외에도 감자, 고구마, 토마토, 오렌지 등에도 칼륨이 풍부해요. 특히 감자를 삶아서 드시면 칼륨 섭취에 매우 좋습니다. 단, 감자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보다는 삶거나 구워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는 비타민 D와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연어 등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B군은 신경과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미, 통곡물, 콩류, 달걀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예요.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콩류 등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근육량 유지와 쥐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들도 알려드리게요. 과도한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런 것들은 탈수를 유발하고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짠 음식도 자제하세요.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다른 전해질과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영양제를 복용하실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칼슘이나 마그네슘 영양제는 의사와 상의 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밤에 찾아오는 불청객 다리 쥐에 대해서 완전히 파헤쳐봤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쥐가 나는 이유는 대부분 갑작스러운 근육 수축, 수분 부족, 혈액순환 장애, 전해질 불균형, 운동 부족이나 과도한 운동, 온도 변화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대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때로는 하지정맥류, 당뇨병, 신장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질병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실용적인 내용이었던 1분 안에 쥐를 해결하는 방법들, 발끝 당기기, 벽을 이용한 스트레칭, 종아리 마사지, 발바닥 지압, 온찜질, 가벼운 걷기 등을 기억해 두시면 밤에 쥐가 나도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방법까지.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스트레칭, 적절한 온도 유지, 꾸준한 운동과 함께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면 쥐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첫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1.5-1리터, 잠들기 전에는 꼭 물 한 잔. 이것만 지켜도 쥐가 나는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쥐가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쥐가 너무 자주 나거나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꼭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세요. 혹시 모를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넷째,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평소에 바나나 같은 칼륨 풍부한 과일을 드시고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쥐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사실 쥐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흔한 증상이지만 그 고통은 경험해보신 분들만 아시잖아요.
특히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깨는 그 순간의 당황스러움과 고통.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이제 다릅니다. 쥐가 왜 나는지 원인도 알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도 알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되셨으니까요. 오늘 밤부터는 잠들기 전에 물 한 잔 마시시고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 5분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쥐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방법들을 차근차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밤과 숙면은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더 이상 쥐 때문에 잠을 설치지 마시고 편안하고 건강한 밤을 보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밤에 찾아오는 다리 쥐에 대한 모든 것을 마스터하셨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쥐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올바른 지식과 방법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오늘 밤 깊고 편안한 잠이 찾아오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